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타로의 부산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뽑힌 카드는 오전에 달카드, 오후에 운명의 수레바퀴, 저녁에 소드 에이스 카드가 뽑혔습니다. 우선 뽑힌 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뽑힌 달카드는 슬픔에 찬 표정의 달이 떠 있습니다. 태양과 달리 달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어슴푸레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현실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일 차고 이질해지는 달은 불안전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런 달을 올려다보며 짖고 있는 개와 늑대도 불안한 것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재의식을 의미하는 물속에서 기어오르는 가재는 마음에 감춰진 불만이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달빛에 비친 세계는 어딘지 베일에 쌓인 듯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환영인 것이죠. 만약 달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본인의 거짓말이나 비밀, 불안 등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교 교재는 가장 친절한 타로 구수진 옮김 항상 이기입니다. 달은 내면의 무의식과 감정을 지배하고 여러 개의 달의 모습은 달의 변화하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빛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모습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공존한 예민한 감정의 혼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경계를 알 수 없는 모호함과 혼란 속에 모든 것들을 숨겨진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을 통과하여 끝없이 의진 길을 가야 하는 막막함과 현실적인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참교 교재는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카드 임재현 선생님 겁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애인이 있어도 매우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인과 매우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캔들이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연인의 배신, 삼각관계, 서로 간에 매우 예민한 관계이며 질투가 매우 많은 관계를 주시며 은밀한 사랑을 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매우 약한 상태이며 표현이 매우 부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설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애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후에 뽑힌 운명의 수레바퀴는 상징 체계가 다양하게 혼합된 모습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단계를 마무리 짓고 정신적인 여정의 새로운 시작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10번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이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운명과 변화 그리고 시작, 경험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는 새로운 기회와 연결시게 됩니다. 사원서를 살펴보면 우선 황소 자리는 흙을 상징하며 감각과 실용성을 나타냅니다. 사자 자리는 불을 상징하며 직감과 영감을 나타냅니다. 독수리 자리는 물을 상징하며 느낌과 본능을 나타냅니다. 천사 자리는 공기를 상징하며 지성과 이성을 나타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의 일반적 의미는 계절의 변화, 전환점, 경험을 통한 인생의 시작, 반복, 교차, 변화, 기회의 도래, 전환기, 생각지도 않은 행운, 타이밍이 좋음, 터닝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우연한 만남, 관계의 전환, 운명적 만남, 재회, 장거리 연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과는 다른 터닝포인트가 되는 상황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황인 것이죠. 보통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며 상황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동참해서 성취할 것인지 동참하지 못해 실패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동참할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겠죠. 결국 마음을 열고 시야를 넓게 가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을 맞이하여 적응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저녁에 뽑힌 소드 에이스의 그림을 보면 왕관에 월계수가 있습니다. 왕관은 매우 강함을 나타내며 월계수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드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드 에이스는 이제 나의 생각이 확실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신념이라고나 할까요? 이 카드는 내가 어떤 결정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확실한 신념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황보다는 다소 나쁜 상황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소드 에이스는 확고한 신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번복이 잘 안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신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번복이 잘 안됩니다. 그만큼 나의 신념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드 에이스는 행동하기 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서 생각이 확고해지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였다면 준비는 철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드 에이스의 단점인 아집에 빠지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도 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피드백 드리면, 오전에는 복부 초음파 진료를 받기 위해 동네 내과 의원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목과 코 등의 상태가 좋지 않아 요즘 이비인후과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녀왔습니다.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많이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어 점심 식사 후 인근 호수공원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날씨는 매우 쌀쌀했지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여러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신불론에서 저의 마음은 결혼이었습니다. 신불론에서 결혼은 자아와 파트너가 만났습니다. 자아는 사자자리를 사인으로, 태양을 행성으로, 불을 원소로, 고정궁이 특질입니다. 반면 파트너는 천칭자리를 사인으로, 금성을 행성으로, 공기를 원소로, 활동궁이 특질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자아는 권력, 힘, 창조, 지배력, 자존감, 명예, 섹슈얼리티 등이며 파트너는 균형, 조화, 협력, 거울, 상진, 관계의 반족 등입니다. 결혼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 부부, 자아의 정점, 희열, 관계에 의한 의존, 장기적 의존성, 반대의 결합 등입니다. 이미지를 해석하면 방금 교회에서 나온 부부는 결혼에 찬성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삶은 정점을 찍었고 둘 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미꽃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의 순수함을 상징하며 순결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레드카펫은 두 사람의 자아가 서로에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화의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상태의 행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의 연료를 상대가 공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체적으로 불타오르지 못하고 상대를 통해 자신이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으며 관계에 대한 의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이며 자아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과도 사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원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조언을 하게 되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세요. 상대방과 균형을 맞추세요. 함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할 사람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이며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업상 동업을 하게 되겠죠.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것입니다. 파트너를 통해 신분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어떤 결과적으로 봐서는 나보다는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나의 주관이 명백해야 되겠죠. 오늘 뽑힌 카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오전에 달 카드가 뽑혔는데
병원에 들려가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겠죠. 그렇지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좋은데, 요즘 그래도 계속 몸적으로 기침하고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벌써 한 3주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약간은 뭐 건강에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최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병원에 갔었는데 내과에서는 뭐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일진에 대한 피드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 타로의 규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